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2024 KG에서 발표된 휴리스틱 러닝 with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링크 프리딕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링크 프리딕션은 그 노드 사이에 그 관계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노드 피처와 그래프 토폴로지를 사용해서 링크를 예측하고요. 내재적으로는 이제 그래프 토폴로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휴리스틱이라는 방법론인데, 이 휴리스틱은 이제 그래프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링크를 예측하고, 예측할 수 있고, 또 이게 간단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좀 쉬우며, 그리고 학습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리스틱의 경우에는 그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노드 사이에, 아니, 그 두 노드가 이제 연결된 가능성을 예측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리스틱은 로컬 휴리스틱과 글로벌 휴리스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그 로컬의 경우에는 그 이제 인접한 노드들에 집중을 한 그 휴리스틱 방식이고, 그리고 글로벌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그래프 구조에 초점을 맞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노드 피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애트리뷰티드 그래프와 같은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휴리스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 휴리스틱 방식을 조금 더 유니버셜하고 제네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해왔는데 여전히 그 로컬과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모두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GNN에 대한 그 이제 내용인데, 기존 GNN 연구의 경우에는 이제 노드 피처와 그래프 토폴로지를 모두 사용을 하였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메시지 패싱이라는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패싱의 경우에는 에그리게이션과 업데이트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에그리게이션 스텝에서는 이제 그 노드 인포메이션을 인접한 이웃 노드들의 인포메이션과 에그리게이션을 하는 과정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이 노드의 레프리젠테이션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노드의 레프리젠테이션을 이웃 정보들을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그래프 토폴로지와 노드 피처가 내재적으로 좀 엮여 있다는 특성 때문에 그 링크 프리딕션 태스크에서 토폴로지컬한 인포메이션을 효과적으로 수출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GNN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레이어를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보다 더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 오버스무딩 때문에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HL GNN이라는 휴리스틱 기반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컬 휴리스틱과 글로벌 휴리스틱을 모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매트릭스 포뮬레이션을 먼저 제안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높은 효율성을 유지를 하면서 신경망 구조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트라 레이어 프로파게이션과 인터 레이어 커넥션을 모두 포함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일반 GNN 모델과 다르게 트랜스포메이션과 액티베이션 펑션을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외를 하였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기존 GNN 방식의 모델보다 훨씬 적게 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안하는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이제 노테이션이나 용어 같은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의 경우에는 노드셋과 엣지셋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그 이제 정규화된 인적 횡령들을 소개를 하였는데, 이, 이거를 이제 프로파게이션 오퍼레이터에 이제 정의를 할 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총 이제 네 가지의 인적 횡령을 이제 여기 테이블 1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을 해서 데피니션 3.1처럼 그 프로파게이션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인적 횡령을 사용한 이유는
그 다양한 방식으로 노드 간의 그 릴레이션십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의한 이 오퍼레이터의 경우에는 그 GNN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프로파게이션 메커니즘을 다 포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휴리스틱 포뮬레이션을 정의를 하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이제 n by n 매트릭스로 정의를 할 수 있고, 뭐 여기서 이제 각각의 엔트리의 경우에는 이제 그 노드 i와 j 사이에 있는 링크에 대한 휴리스틱 스코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케이션과 같이 이제 로컬과 글로벌 휴리스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그 매트릭스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L이 그 이제 레이어의 그 단계를 의미하는데 이제 레이어가 0인 경우에는 이제 인풋 레이어를 의미를 하고요. 이제 좀 더 깊숙해질수록 깊숙이 그 진행이 될수록 L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L이 0에 가까울수록 로컬 특성을 가지고 있고 L이 커질수록 글로벌한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프로파게이션 오퍼레이터 그리고 웨이트 파라미터와 이제 맥시멈 오더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일반화되고 효과적인 휴리스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의 모티베이션이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기존의 다이렉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매우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와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노드의 개수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와 그 뎁스 측면에서의 챌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LGNN에서는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0번째 레이어에서의 그 오퍼레이터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대신에 이제 X라는 노드 피처 매트릭스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 피처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그 기존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보다는 그 조금 더 차원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노드 피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휴리스틱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노드 피처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로우 노드 피처와 이제 학습 가능한 노드 임베딩 모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그래프의 그 스parse한 특징을 이제 장점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앞에서 타임 컴플렉시티에서, 기존 타임 컴플렉시티에서는 노드 전체에 영향을 받는데, 여기서는 엣지가 존재하는 노드에 대해서만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 코스트가 크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 수가 많아져도 그 낮은 타임 컴플렉시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 L의 경우에는 이제 L번째 레이어에서의 학습 가능한 웨이트를 의미를 하고, 이제 대문자 L의 경우에는 모델의 총 그 뎁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타 L은 어댑티브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다양한 범위의 토폴로지컬 인포메이션을 이제 통합할 수 있고, 또 이제 노드 피처와 토폴로지컬 인포메이션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는 이퀘이션 2와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퍼레이터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그 오퍼레이터의 경우에는 그 디스크리트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해서 그 백프로파게이션 프로세스가 조금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오퍼레이터의 식을 조금 더 컨티뉴어스한 그 식으로 변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퀘이션 3과 같이 정의를 하였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알파가 등장하는데,
이 알파의 경우에는 그 각 프로파게이션 메커니즘에 대한 그 러너블 웨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인적 확률 네 가지 중에서 이제 그 가장 첫 번째, 그 테이블 1에서 가장 첫 번째 있던 그 셀프루프가 지금 존재하는 인적 확률을 제외를 하였는데,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 이제 정규화된 행렬들만 사용을 한 이유는 이제 그 오퍼레이터의 아이젠 밸류가 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웨이트의 경우에는 소프트맥스 펑션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AHRC는 이제 레이어 프로파게이션과 인터레이어 커넥션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어, 여기서는 이제 기존 GNN 모델과 달리 레프레젠테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제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을 제거를 하였기 때문에 그 이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의 수가 크게 감소를 하여서 연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퀘이션 1을 이제 이퀘이션 2에 대입을 해서 이제 그 Z는 H와 X를 곱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로포지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토폴로지컬 어규멘테이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parse한 그래프의 경우에는 타임 컴플렉시티가 기존의 그 컴플렉시티보다 훨씬 더 적은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빅5 노테이션을 이제 L과 M과 F를 곱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드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닌 이제 엣지의 수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얻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그 링크 프리딕션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기존의 링크 프리딕션 그 방법론과 다르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그 AUC 로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를 이제 저자들이 그 이제 링크 예측의 그 프로세스가 일반적인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과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 AUC 로스를 사용하였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 펑션을 이퀘이션 4와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을 통해서 네거티브 링크에 대한 그런 그 인포메이션도 호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마의 경우에는 그 어댑티브 마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진이 이제 파지티브 링크와 네거티브 링크 사이의 마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 프리딕션까지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모델이 엔드-투-엔드의 학습 과정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메소드와 비교를 또 수행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기존의 GNN 방식과 그 휴리스틱을 기반으로 한 GNN 방식을 이제 HL GNN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GNN 기반의 이제 GCN이나 GAT의 경우에는 그 이제 휴리스틱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NA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휴리스틱 기반의 이제 그 네 개의 그 GNN 방법론의 경우에는 로컬 인포메이션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인포메이션만 사용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HL GNN 경우에는 두 가지 휴리스틱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부분에서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지의 경우에는 그 다른 방법론들과 달리 이제 HL GNN의 경우에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 컴플렉시티의 경우에도 이제 AHL GNN이 나머지 기존의 메소드와 달리 크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총 9가지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요. 먼저 그 사이테이션 네트워크인 그 플레이트 노이드의 3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커머셜 그 네트워크인 아마존 데이터셋 2가지 사용을 했고,
네, 마지막으로는 OGB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총 이제 네 가지의 방법론들을 베이스라인으로 정의를 하였고, 이제 먼저 휴리스틱 방식을 베이스라인으로 지정을 하였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기존의 그 랜덤워크 기반의 그 인베딩 기반 메소드를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였고, 세 번째는 기존의 GCN과 GAT와 같은 전통적인 GNN 방식이고, 마지막은 이제 휴리스틱 기반의 GNN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기존 베이스라인과 이제 비교를 한 비교 실험인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AHL-GNN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OOM의 경우에는 이제 GPU 메모리의 그것 때문에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한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고 여기서 이제 OGB DDI라는 그래프 셋이 이제 노드 피처가 조금 부족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다른 방법론 특히 여기 MBF 넷의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낮은 그 성능을 보이는 반면에 제한하는 방법론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 피처가 부족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GB 데이터셋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CN과 RA 같은 이제 로컬 휴리스틱 기반의 경우에는 로컬 휴리스틱이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나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글로벌 휴리스틱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이 결과를 통해서 이 두 가지 휴리스틱의 장점을 모두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에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제 먼저 어, 그 이제 로컬과 글로벌로 나눠서 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HLGNN이 이제 그 모든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뎁스를 변화시키면서 뎁스에 따른 이제 성능을 수정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데이터셋에 따라서 그러니까 플레인 토이드인지 아니면 OGB 데이터셋인지에 따라서 이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레이어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테이션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그한 이제 뎁스가 깊어질수록 제가 뎁스가 깊어질수록 성능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OGB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이제 이 사이테이션 네트워크와 달리 조금 더 얕은 레이어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피션시에 대한 성능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HLGNN의 경우에 이제 GCN과 GAT와 이제 컴패러블한 그 트레이닝 타임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휴리스틱 기반 방법론들에 비해 매우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리스틱 기반 방법론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이유는 이제 그 HL GNN의 경우에는 GNN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거나 그 레이블링 트릭과 같은 과정에 시간이 많이 아, 레이블링 트릭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이피션트에 대한 측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HLGNN이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 러너블 파라미터의 개수가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이제 HLGNN에서는 그 전처리 단계와 이제 MLP를 사용한 링크 프리딕션 단계에서만
그 학습이 많이 수행되기 때문에 파라미터 비용이 그 과정에서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론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제, 그 다음은 이제 interpretability analysis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이테이션 네트워크 두 가지와 이제 OGB 데이터셋 두 가지를 이렇게 총 네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 먼저 사이테이션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이제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그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레이어가 0번째 레이어일 때 가장 베타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이유는 이제 이 데이터셋에서는 인풋 피처에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파라미터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OGB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이제 레이어가 그러니까 L이 2일 때 가장 베타가 큰데 이러한 이유로는 이제 그 인풋으로 들어가는 노드 피처에 비해서 이제 노드 피처에 비해서 음, 그 노드 피처보다 이제 그 토폴로지컬한 정보가 조금 더 중요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L이 커지면 이제 음수까지 베타가 네거티브한 밸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이- 이제 훨씬 먼 이웃으로부터의 글로벌 토폴로지 정보가 이제 가까이 있는 이웃으로부터의 그 과도한 정보를 보완하기 때문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제 베타의 경우에는 이제 노드 피처와 토폴로지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범위의 이제 토폴로지 정보를 이제 어딕티브하게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모델을 아예 처음부터 재학습시켰을 때와 이제 그 프리딕터만 학습을 하였을 때를 결과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NLP 프리딕터만 학습을 하였을 때가 훨씬 더 트레이닝 타임이 적게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트레이닝 타임만 이제 결과로 보였는데 실제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프리딕터만 사용했을 때 약간 성능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는 GNN을 학습하지 않고 이제 프리딕터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레디언트가 두 가지 GNN과 NLP 모듈을 GNN과 NLP 사이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학습을 시키는 거에 비해서 성능이 약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가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 네트워크의 경우는 이제 그 노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그 네트워크이고요. 그 삼각형의 모양을 그러니까 연결 구조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 노드들은 이제 두 가지의 공통 노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이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레이어가 이일 때 가장 베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육각형을 이루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결과인데 여기서는 이제 노드의 그래프 구조가 육각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 노드들이 총 그 다섯 개의 패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가 5일 때, 그러니까 다섯 번째 레이어일 때 가장 베타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종합해서 이제 AHL-GNN이 특정 토포로지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플리스틱을 어댑티브하게 학습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또 그 로컬과 글로벌 플리스틱을 모두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포뮬레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먼저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로컬과 글로벌 휴리스틱을 모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포뮬레이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피시언시를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그 포뮬레이션을 바탕으로 HLGN을 제안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트라 레이어 프로파게이션과 인터 레이어 커넥션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 GNL 모델과 달리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토폴로지컬 인포메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어큐러시와 이피시언시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앞서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처럼 이제 그 기본적으로 언다이렉트 그래프를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렉티드 그래프의 특성을 살려서 적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도 이제 다이렉트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제 언다이렉트 그래프로 변화를 한 다음에 실험을 수행을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이제 퓨처 워크에서는 이제 다이렉트 그래프와 아니면 멀티레이셔널 그래프를 이제 퓨처워크로 수행을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